제가 네, 대구 계명대학교의 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제가 이 교수님이라고 표현을 한 데에는 학생들을 이끌고 방학 때가 되면 러시아다, 뭐 중국. 다른 중국이다 해서 해외 여행을 화상 여행을 가시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우선 교수님을 한번 스스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전직 교수입니다. 제가 정년을 5년 앞두고 그냥 아무래도 그 그림에 매진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내년 2월이 정식으로는 정년 퇴직하는데 이제 5년 미리 퇴직을 했고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20여 년 이제 제 모교에서 교직에 있으면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그 갈구했던 세계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로 또 유럽으로 중국으로 같이 많이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실기 연수도 하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교육 환경에서 교육 상황에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그 실기를 현장을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실기 교육이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이 왜곡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한테 클래식을 제대로 그 맛보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20여 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죠. 매번 학생들이 인솔하면서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또 다음 해에도 학생들이 인솔해서 갈 맞습니다. 용기도 용기고 이제 그 유인 조건이 있어야 학생들이 뭐 자비로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경우에는 아주 모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비를 내갖고 이제 진행됐던 프로그램이라서 훨씬 의미가 깊죠. 그게 이제 그게 돌아와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졸업 후에까지 계속 그 작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토대를 마련한 셈이 됐고요. 우리 전직이라고 말씀하신 이원희 교수님의 퇴직 이야기 그리고 작품의 전념한 얘기를 들었는데 왜 제가 그 질문들을 초입에 드렸느냐 하면은 저는 이런 이제를 이렇게 육중하고 100년 전이나 만졌을 법한 그런 그 그림판 위에다가 초창기 그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이 앞에 섰습니다. 이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할머니 한 분이 밭고랑 같은 곳을 지나가고 태양빛을 받고 있는 바위 같은 그리고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계절을 특정할 수 없지만 앙상한 가지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초봄이죠. 초봄이나 겨울을 지나온 흔적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밀한 우리의 일상생활 또 굳이 이곳이 어느 지역인지 보지 않아도 우리가 기억에서나 보았을 것 같은 이런 그림을 초창기에 그렸던 것에서 이제 조금 이따가 옮겨가서 보겠지만 이런 웅담폭포와 같은 부곡폭포와 같은 이런 식의 것으로 옮겨가는데 작품이 바뀌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초창기 작품은 왜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 관심을 기울인 작품들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우선 저 뒤쪽에 있는 저 벽에 걸려 있는 저 그림이 이제 단초가 되는데 저게 이제 1986년에 제가 첫 개인전 때 그 전시했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1987년 1986년 이전이죠. 이전이죠. 이전인데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저 그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이제 황토빛 그 우리 풍경들이 소위 이제 이원희표 풍경이다. 라는 그런 이제 그 평가를 받게 된 그림의 단초입니다. 근데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저 그림을 어떤 그 불란서에
네. 파리의 화상이 저걸 사고 싶어 했어요. 아,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그림. 예, 그 그림을 사고 싶어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저 그림이 들어있는 팜플렛을 그 사람이 보게 됐는데 그 화상이 저 그림을 찍어가지고 좀 사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저 그림 제가 제 손에 없을 때라 가지고 아 팔렸다고 그러니까 새로 그려달래요. 네. 새로 그려달라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젊을 때니까 이제 아 난 한 번 그린 건 다시 안 그린다. 아하. 무기를 부리셨군요. 오기야 그 당시에 이제 나름 이제 그런 그림 철학이. 신조를 갖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 그럼 저 아무거나 좋으니까 그려오면은 자기가 내 그림을 사주겠대요. 아. 그래서 이제 신나서 그 파리 세느 강변에서 이제 세느 강변 풍경을 하나 그려서 갖다 줬죠. 갖다 주니까 그 사람이 아, 이 그림 참 좋은데 아, 토를 달아요? 토를 달더라고. 이게 사실은 이런 그림은야, 네가 알다시피 인상주의자들이 다 그렸고 그 사람 참 잘 그렸는데, 니도 잘 그렸지만은 자기는 이런 풍경이 엑조틱한 이국 풍경이니까 좋아했다. 엑조틱. 네. 그 이게 너희 나라의 산하에 그 특이한 다른 나라에 없는 모습이니까 자기가 원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우리나라의 좋은 풍경들을 두고 뭐 유럽 풍경 그릴 일이 뭐가 있어. 그때는 뭐 세느 강변에 살아 있었으니까 뭐 그렸지만은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 떠올라 가지고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다녔죠. 네. 다니다가 보니까 우리 풍경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들을 이제 찾아내게 된 게 이제 약간 부감 샷으로 이 조금 박진감 있게 클로즈업 하면은 이런 그 방향성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지금 아직 이게 저 제작 중인 작품이라 가지고 요 박고랑이 네. 아직 표현이 안 됐잖아, 네, 그죠? 네. 박고랑이 표현이 되면은 이게 방향성도 생기고, 질감도 그렇고. 예, 질감이나 네. 이제 그래서 이런 그림 통해 가지고 우리 특유의 어떤 대기 네. 또 그 공기의 어떤 맛, 네. 빛의 우리 전체 우리 환경, 그렇죠. 환경을 우리 산하만이 대하고 있는, 갖고 있는 어떤 빛의 냄새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게 그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그걸 되게 이런 풍경들이 그 향수로 남아 있는 풍경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인기를 얻어가지고 신나게 한 30여 년 계속 그려오고 있죠. 네. 30년 정도를 이 그림을 하시다가 또 지금 이런 그림을 하시기 전에 이원희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초상화 화가로 이름을 굳히게 되는데 맞습니다. 예. 이 두 그림 사이에 초상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발견 때문에 그렇게 가시게 된 것인지? 예,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풍경들이 팔리기 시작할 무렵에 네. 우연히 그 럭키 검성에 그 당시 네, 럭키 네. 검성입니다. 네. 30여 년 전이니까 지금 LG죠. 네. 네. 구본무 부회장님이 자기 방에 네. 그림을 이제 실무자한테 고요라고 그랬는데 제 그림을 지정해가지고 고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낙동강변의 풍경을 그린 거였는데 여하튼 그거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그때 굉장히 내가 그 큰 돈을 받았어요. 그 당시로는 네. 굉장히 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보답으로 이제 그 그림 말고 네. 그분의 초상화를 그려드렸거든요. 아. 그때 내가 이제 그 국전에서 이 인물로 상을 받았었어요. 나름 이제 내 나름대로 인물에 좀 자신 있다. 그래서 이제 초상화를 하나 선물로 그려드렸는데 이분이 그걸 봤더니만 그냥 캐비넷에 넣어요. 네. 넣길래 약간 기분 나쁘잖아. 아니 그걸 왜 숨기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오라버지 거부터 먼저 그려서 드리고 내 걸 내놔야 안 되겠나. 예, LG 기업인들의 어떤, 예, 어떤 그 면면이 흐르는 그 가풍이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자경 그 당시에 이제 구자경 회장님이죠. 구자경 회장님 걸 그려드렸더니만은 좋다고 그러시면서 대작으로 전신상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거 그려드렸으면 아마 내가 한 아파트 한 채 정도 살 수 있는 그 그림값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건 못 그려드렸어요. 내가 그 역량이 딸린 거죠.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이게 이 풍경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저기 풍경이 팔리기 시작한 게 그때까지 유행하고 있던 어떤 모구의 풍의 네. 풍경들이 조금 식상할 때 제가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풍경화를 그려내가지고 그게 막 인기를 얻기 시작할 무렵이었거든요. 그러면 새롭다는 것 때문에 내 그림이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었다. 그럼 그건 새롭지 않으면 언제든 또 바뀔 수 있는 네, 것이다.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림만 그려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있을 때라 가지고 네. 그러면은 초상화라는 건 이건 주문만 받으면은 아주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랑에다가 그 이야기를 했죠. 같이 일하던 화랑에다가.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은 수입원이 될 것 같은데 주문을 좀 받아와라. 그럼 내가 그걸 그려서 초상화원으로 개인전을 한번 해보자. 그 제안을 했죠. 근데 그 무렵에 그 화랑이 새 들어있던 건물주가 샘터의 그 김재순 의장님이었는데 전 국회의장. 예. 네네. 국회에 이제 그걸 초상화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네네. 그 화랑에 이제 당연히 문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마침 이 젊은 친구, 저 실력 좋은 친구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김재순 의장님 걸 그리게 됐어요. 그걸 국회에 걸어놓고 나니까 그 후에 의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저한테 또 의뢰를 네, 하신 네. 거예요. 이제 네. 비교가 되니까. 반사적으로. 그죠? 예. 중간에 이제 몇 분 이제 그 하긴 했는데 항상 또 중간에 다른 분이 끼면은 그 뒤에 분은 또 나한테 의뢰를 네, 하시고 네, 이래갖고 한 30년 그리면서 그게 이제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고 또 방기문. 또 방기문 유행사문 총장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 초상화덕이 아주 제가 제 일생일대에 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특별하다고 느낄 만한 경험을 한 게 뉴욕의 그 유엔 빌딩에 네. 꼭대기에 사무총장 집무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맨하탄을 내려다보면서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경험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이 초상화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연이 생긴 얼굴을 거고. 마주해야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 초상화는 뭐 어떻든 네. 뭐 내면의 그 품성을 끄집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건 그냥 사진 주는 사진만으로 그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네. 내 시각으로 내가 보는 그분의 모습을 그려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초상화 작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그 이후에 96년에 제 모교에 그 대구 계명대학교에 그 전임으로 임용이 됐는데 교육하고 연결이 된 거죠.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유 서방 세계에는 모든 미술 대학에서 클래식이 실종돼 버렸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현대미술 위주로. 전부 이제 현대미술 쪽으로 편향이 돼 있는데 대부분의 생학과를 지망해 갖고 들어온 애들은 자기가 그림 잘 그리는 게 신나고 칭찬받는 게 좋아서 들어왔는데 그게 잘 그린다는 건 거의 대부분 클래식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훈련이 필요한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기해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는 인재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동양화나 조선은 이미 지방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다 폐과가 됐고 서양화도 지금 고사 직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계명대학교의 경우에는 이 클래식 쪽을 좀 특화하면서 학생들이 꾸준히 들어와요. 네. 이제 저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 게 뭐냐 하면은 기왕이면 얘들이 더 신나게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텍스트거든요. 네. 그림에 무슨 텍스트가 있냐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림의 제일 중요한 텍스트는 미술관입니다. 네. 미술관에 가서 감명을 받으면은
정말 그 재능 있는 친구들을 안 가르쳐 줘도 네. 지가 그걸 보고 뺏기면서 그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술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채우는 방편으로 러시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러면서 계명대학교 생학과라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이 클래식 쪽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명이 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클래식의 메카다라는 것도 얻으면서 저도 그러면서 같이 배운 거죠. 아까 제가 그 구자경 회장님 전시장을 역량이 부족해갖고 완성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걸 그 당시에 완성을 못했는지를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게 모자란 부분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죠. 근데 이제 왜 어떻게 이런 그림으로 옮겨오게 됐느냐? 제가 지인들하고 그 같이 이런 장소에 우연히 여행을 갔는데 아주 현대미술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풍경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주 같이 갔어요. 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최초의 이 풍경들은 우리의 어떤 지금 현재 익명성의 풍경인데 진경이잖아요. 토속적이고. 그죠? 예, 토속적인 현재 삶의 모습인데 지금 이런 풍경들은 사실은 우리 거의 기억으로는 사라진. 예, 기억 속에만 있지 거의 대부분 네. 파괴돼 버리고 이런 풍경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이걸 계속 이런 풍경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래 없는 풍경을 내가 꼭 그려야 돼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그런 저 손님들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그 명소 이런 명소들을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겸재는 금강산이든 이 서울의 주변의 경관이든 우리나라의 진경들을 차경으로 그러니까 차경으로. 그 당시에 이 집에 앉아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진경을 그렸는데 우리가 지금 진경이 어떻게 전승되고 있을까? 동양어도 그렇고 서양어도 네. 그렇고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누군가는 작업을 할 그 의미가 있는 작업이구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다니고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설악산의 설악산에? 용소폭포입니다. 네, 용소폭포인데 네. 아시다시피 설악산이 그 금강산하고 거의 쌍둥이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이 폭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약간 섹슈얼하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조형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이고 재밌어요. 그리는 게 재밌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이런 폭포들을 열심히 또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까지 이원희 교수라는 화백의 이름을 두텁게 해준 우리 초성화 몇 점을 한번 만나면서 얘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지금이야 드론이 있어서 부감샷으로 보는 것을 찍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이화백님은 사라진 기억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수건을 감아진 그런 복장으로 몸빼 바지를 입고 밭을 가는 네. 모습을 그리고 또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흔히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명소에서, 예.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다시 그것을 어렵게 그림으로 천천히 그려가고 있는 것들 가운데 틈틈이 지금 이렇게 인물에 대한 이 정도를 그리려면 얼마나 상세하게 그려야 합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사실은 약간 말씀드리기 못하긴 한데 그리는 건 별로 오래 안 걸립니다. 그리는 시간. 네. 이제 이런 장면을 잡아내는 게 표정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이런 그 것을. 내면을 끌어내는 게 이제 오히려 더 어렵죠. 그러면 이분들을 여러 차례 대면해서 네.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럼요.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럼요. 예.
그 반총장님 경우에는 제가 의뢰를 받고 이제 뉴욕으로 가가지고 네. 유엔 그 사무총장실에서 직접 제가 사진 스케치를 네. 여러 차례 했죠. 네. 여러 차례 하고 그 뒤에 또 반총장님이 그 귀국하셨을 때 네. 또 잠깐 서울에서 뵙고 또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델의 인품이라든지 내면을 제가 그 감각으로 간직하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 예. 제 가슴 속에 간직하고 손끝을 통해 가지고 이 외면이 이제 표현이 되게 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은 그 유엔에 지금 걸려 있는 역대 총장들 초상화 중에 걸려 있는 반 총장님 초상화의 그 부분입니다. 네. 부분을 이제 다시 그린 거고, 똑같은 그림이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 전시회. 초상화 개인전에 네. 한 점 더 그린 게 그 전시에 출품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한 달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한데 이제 요 장면을 잡아내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경우에는 더 걸리는 경우도 이름하여 있고 포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예. 포트를 레이트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린 것은 예사롭지 않은 액자들이 지금 위아래로 할 것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되었다. 예, 예. 우리 100년, 150년, 200년 전의 액자들하고는 털과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예, 예, 모습입니다. 예, 예. 어느 나라의 어떤 작품들입니까? 요거는 뭐 이 나폴레옹 시대 때 어허, 파리에서 그렇군요. 만든 겁니다. 네. 골동이죠. 네. 그러니까 뭐 200년이 넘은 건데 요건 이제 루브르 미술관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액자들이죠. 이 액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우리는 이 액자를 이 장인이 사라져 가지고 네.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특별히 이런 초상화에 꼭 필요한 액자들이라 가지고 이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틈틈이 모아놓은 거거든요. 만약의 경우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예, 예, 가운데서도 예. 초상화를 그린 적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분이 만약에 예. 내 얼굴을 그려서 여기다 넣어달라라고 하면은 그러면 도대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초상화 가격은 일반 제품경화의 3배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아, 예, 3배를 받아서 조금 이제 비싸죠. 저는 혹시 액자가 더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들여왔던 예, 예, 얘기인데 액자가 예. 지금 많이 갖고 계시질 않으니까 예, 예, 예. 뭐 영원히 소장품으로 갖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이제 드네요. 몇몇 개는 샘플로 두고 네. 이제 고객분들이 원하시면은 이제 이 액자에 끼워 드리는데 요거는 액자 값을 따로 받습니다. 네, 그래야 예, 되겠는데요. 예, 예. 진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예, 예, 것을 예, 예. 한눈에 그렇죠. 알아볼 수 있는 예, 예. 것인데 예. 자, 그러면 이제 작품의 변화 과정도 봤고요. 이제 대작을 이렇게 네. 소묘와 같은 것을 이제 작은 작품으로도 하지만 대작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대작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저는 이 작품이 방대하기도 하지만 200호짜리입니까? 예, 200 네, 호입니다. 200호짜리인데 그림 내용도 그렇지만 이 그림을 감싸고 있는 액자를 보면서 굉장히 어디선가 많이 봤다라고 생각이 예, 아까 그러시죠. 초상화 쪽에서 예, 보았던 예, 그 예. 모양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평소 제자들에게 예, 클래식과 예. 오래된 전통적인 제대로 된 그 그림 기법에 대해서 예. 강조를 많이 하셨고 예, 예. 또 체험으로 해외를 그렇게 많이 학생들 인솔해서 다니셨는데 액자를 이렇게 만든 것과 클래식과의 연관성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요건 뭐 전형적인 클래식 액자죠. 네. 이 액자라는 건 옷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맞는 그 옷을 입혀줘야지 코디네이션을 이제, 하는 코디가 것처럼. 완성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일반 가정들은
그 아파트 문화로 바뀌면서 아파트의 인테리어에는 이게 그 별로 안 어울리죠. 네. 예, 좀 네.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이 정도 이런 그 사이즈도 그렇고 이런 형태의 그 액자들은 대부분 고전적인 집의 그렇습니다. 건물의 네. 공간에 어울리죠. 근데 이제 또 클래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미술대학에서 클래식이 거의 실종이 돼버렸어요. 사라지고. 예. 그게 실종이 되니까 어떤 그 결과를 빚게 됐냐면은 미술 교육이라는 게 뭐 모든 예술이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영재들이 천재들이 들어와서 갈고 닦아 나가는 교육기관이어야 됩니다. 네. 천재들끼리.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그 르네상스를 한마디로 정의한 게 천재들의 각축장이라고 정의 안 했습니까? 그죠? 저는 그 우리 미술 교육도 사실은 그렇게 천재들의 각축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 학생들의 재능이 있는데 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스포츠의 그 여자 골프 같은 경우, 네. 그죠? 혹은 뭐 김연아, 세계를 세계를 제패하고 네. 김연아처럼 그냥 네. 뭐 독보적인 또 뭐 조수미나 조성진처럼 클래식에서 이게 전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인재들이 미술판에도 사실은 나올 수 있는데 나와야 하고. 예, 나와야 되고 실제로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게 이 천재들을 제대로 우리가 못 끌어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굉장히 그 뼈아픈 경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초상화 작업을 그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게 뭐냐 하면은 초상화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시장이 없습니다. 네. 근데 초상화로 만약에 시장이 그 개척이 되고 그게 형성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그런 재능 있는 친구들이 그쪽으로 뛰어들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각축을 하면은 이 시너지 효과로 수준이 높아지겠죠. 네. 근데 그게 단순히 시장의 어떤 그 논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저 음악이나 체육처럼 외국에 세계적으로 그 이름난 컨테스트에 나가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좋은 예가 이제 그 여름에 런던에 가면은 네. 영국에서는 매년 여름에 그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서 경진대회 같은 거. 초상화 컨테스트를 합니다. 컴페티션. 예, 초상화 컴피티션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상을 받으면은 이제 그 영국 여왕을 그린다든지 그렇죠. 영국의 셀럽들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게 수입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명성을 높여주는데 저는 욕심이 우리 그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데서 얼마든지 대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재능을 갖고 있죠. 예. 재능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걸 꽃피워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싶다는 거죠. 네. 아주 그 쉽기도 하고 지금 현재 첫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난 그거 얼마 안 가서 결실을 얻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걸 중국 화가들은 이미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중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재능이 뛰어난데 그걸 못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학교도 정년퇴임까지 가시지 않고 몰입하고 더 나은 그림을 전념하기 위해서 일찍 한 5년 먼저 그만두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후학들을 위해서 또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진로와 그 천재성 너머의 확장성을 이미 겪어보신 분으로서 그들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 아카데미 같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헤이 아트 비전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또 뭐 끌어내어 주신 그들 천재들을 우리가 범천재들 가운데 더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한 사람의 작가로서 우리 K아트를 위해서 또는
그런 후학들을 위해서 남겨주시고 싶은 얘기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K 붙으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K-팝 아닙니까? 네, 그죠? K-pop. BTS가 그냥 나온 거 아니죠? 네, 네. BTS가 이미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H.O.T. 뭐 예, 이렇게 예, 쭉 타고 계속 그 전국의 천재들이 모이게 만들고 걔들끼리 각축을 하고 끊임없이 각축을 하고 LPGA 마찬가지입니다. 네, 세리키즈들이 끊임없이 지네들끼리 각축을 해가지고 국제대회 나가고 거기서 살아나오면은 국제대회 나가가지고 예, 그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우리 학교에 양궁팀이 있습니다. 네, 네. 양궁팀이 있는 김진호가 개명대였었나요? 김진호는 김진호는 모르겠고.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양궁팀이 예예 네, 네. 며칠 전에 그 양궁 감독을 만났는데 네. 그 여자 양궁 감독이에요. 네, 네. 그 양궁 감독이 그 동경올림픽에 가서 석권하게 만든 국가대표 양궁 감독입니다. 네. 유수정 감독인데 우리 동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전시회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양궁도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는 과정이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훨씬 어렵다는 거죠. 예, 예. 그걸 거쳤기 때문에 네, 네. 그 안산 선수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자기들이 그냥 메달 딴 게 아니고 정말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치면서 엄청난 그 단련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런 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네. 근데 그 판이 만들어지려면은 유인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미술에서 우선은 제일 큰 유인 조건이 뭡니까?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장을 그 초상화라는 게 그 메인스트림에 못 끼고 있는 이유가 이게 시대적으로 뭐 조금 안 맞다. 네. 혹은 뭐 지금 현재 그 미술 시장의 트렌드가 현대 미술 혹은 뭐 단색화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외면을 받았는데 서서히 활용하는 분들도 저희 초상화 시장 형성이 되는 걸 보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면은 여기 일거리들이 많아질 거고 네. 일거리들이 많아지면은 이쪽으로 이제 천재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각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그 그다음 결과는 해외로 진출하는 예, 것은 뭐 나가면은 뭐 예. 거기서 단련 뭐 우리 체육이나 음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과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만의 맞습니다. 리그가 아닌 예. 더 강화된 또 너무나 오픈되어 가지고 예.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예. 공정한 경쟁을 그러니까요.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세계를 클래식의 구축하는 제일 중요한 힘이 뭡니까? 제일 큰 힘이 아무나 그 설명을 듣지 않고도 즐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너무 우리가 그 현대미술이 예. 현대미술이 어떤 개념 미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려우니까 네. 어려우니까 자꾸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런데 클래식의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 없이 바로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편안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쉽고.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초상화로부터 이제 클래식을 제대로 끌어내야 되겠다. 그게 아까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정말 좋은 그림을 본 친구들이 천재성을 갖고 있다면은 누가 안 가르쳐 줘도 그건 스스로 더덕을 할 것이 만들어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런 판만 만들어낸다면 그 친구들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미술관에서 그런 그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교육 효과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부산에서 전시하고 있는 그 장소를 가면 말씀하신 그 이론대로 그 토대가 되는 네. 것을 부산에서 직접 우리 관객들이 확인할 수 있을 있습니다.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 장소와 시간, 기일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를 끝내겠습니다. 지난 그 16일부터
네, 시작해 12월 16일 부터. 12월 16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12일까지 2022년 예, 2022년 1월 12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그랜드 조선 호텔 네네. 있습니다. 크죠? 예. 그랜드 조선 호텔 2층에 네. 가나 부산이 있습니다. 네네. 가나 갤러리의 부산 네. 브랜치죠. 가나 부산에서 초상화원으로 네. 개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기문 총장, 그다음에 그 김영삼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네. 또 이병철 회장님 네. 같은 제가 기존에 그리면서 한 점씩 더 그려놓은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시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더 이원희 교수이자 화백에서 어떤 저작들을 내어놓으셨는지 궁금하신 분은 부산으로 해운대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호텔로 가셔서 한번 가나 부산 가나입니다. 부산 가나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담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